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유나이티드는 토트넘과의 리그 31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6대1로 처참히 패배했기에 그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 때가 온 것인데요. 당시에는 참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시즌 초반 경기 감각이 올라오지 않아 어수선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오히려 혹사 논란까지 나올 정도로 경기 감각은 좋은 상태입니다. 당시 코어 라인을 구성했던 마티치 포그바 구성은 이제 유나이티드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으며 케인 손흥민 듀오를 활용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시즌 초반 무리뉴의 재림은 다시금 쫄보 모리뉴가 돌아온 것으로 귀결되고 있죠. 토트넘에겐 질 수 있어도 무리뉴에겐 질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선 이번 경기는 한국 시간 4월 12일 12시 30분에 치러지는 경기이고 경기 장소는 토트넘의 홈구장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입니다. 심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심은 심판 조무사에 계시는 강자 크리스 카바나이고 부심은 희대의 마이웨이 심판 크레이그 포슨이죠. 이름을 듣고 누군지 들어봤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둘 다 빌런들입니다. 다행히도 제2부심이 옵사 누나로 흔히 알려진 시안 메시엘리스 심판이기에 그 부분은 위안이 되겠네요. 어쨌든 크리스 카바나 심판 같은 경우 파울은 자주 보는 편이지만 결정적인 선택에선 다소 소극적인 심판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고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겠죠. 양팀의 현재까지 리그에서의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나이티드의 근소우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토트넘이 공격 측면에서 유나이티드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는 평균 득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최고의 공격수인 케인과 손흥민 선수를 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무리뉴의 특징이 듬뿍 묻어납니다. 명감을 가지고 물을 써는 것처럼 훨씬 나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저조한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양팀의 최근 퍼포먼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홈팀 토트넘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북런던 더비에선 선수 개인 능력을 제외하곤 전술적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인 끝에 패배했고 유로파리그에선 디나모 자그레브에 충격적으로 패배하며 탈락하였죠. 거기다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리그 내에서 승점 공공재격인 스티브 브루스의 뉴캐슬을 만나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무리뉴의 전술적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반면 유나이티드의 경우 FA컵에서 레스터시티를 만나면서 패배하긴 했지만 웨스트햄, 밀란, 브라이턴 등 중상위권 레벨의 팀들을 상대로 꾸준히 이기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죠. 다만 변수는 유나이티드가 주중 유로파리그 원정을 치르고 3일 만에 경기를 치르는데 토트넘은 일주일을 쉬고 온 상태라 체력적인 면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양팀의 리그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죠. 양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57번 만나서 유나이티드가 35번 승리, 무승부가 12차례, 토트넘이 10번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1무 2패로 백중세인데요. 토트넘이 빅6에 속하는 팀으로 성장하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상대로 부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리그를 넘어서 양팀의 역대 통산 전적으로 넘어가면 양팀은 194차례 만나서 유나이티드가 92번 승리, 토트넘이 53번 승리, 무승부가 49번 기록되었죠. 이번 시즌 전반기 양팀의 맞대결은 토트넘의 6대1 승리였습니다. 이번 시즌 유나이티드가 리그에서 기록한 가장 큰 점수차에 패배했는데요. 해당 경기는 앙토니 마샬이 경기 전반 멍청한 퇴장을 당하면서 안 그래도 운동 능력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수적 열세까지 처하게 되는 처참한 경기였습니다. 다소 이레귤러한 성격이 있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어떨지 경기 양상을 지켜봐야겠죠. 일단 다행인 부분은 이번 경기에서 마샬이 없다는 것 정도가 될 테고요. 매치 이슈로 넘어가보죠. 우선 토트넘은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1년 만에 리그 홈 원정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는 더블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즌 전반기 맞대결에서 6대1로 승리했었기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더블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만약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1989-90 시즌 이후 최초로 유나이티드 상대로 더블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샤르 감독의 부임 이후 소샤르의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처음으로 더블을 달성하는 팀이 되죠. 한편 유나이티드는 토트넘 원정에서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에 토트넘 홈구장인 화이트 하트레인이나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 모두에 대해서 아쉬운 양상입니다. 최근 리그 8번의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챙기지 못한 것인데요. 8경기에서 1승 4무 3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유일한 승리는 2019년 1월 당시 경기장 증축권으로 토트넘이 임대하고 있던 웸블리에서 나타난 승리였죠. 웸블리가 엄밀히 따지면 토트넘의 홈구장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나이티드는 토트넘의 홈 경기장에서 절대적 약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토트넘 쪽으로 돌아가서 이번 경기를 보면 토트넘은 현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이번 시즌 리그에서 6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리그 홈 원정 경기를 합산하여
단일 시즌 동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4개 팀의 기록이 7골이기에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한 골을 득점하는 경우에는 7골로 이에 대한 타이 기록을, 2골을 득점 시에는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마샬의 퇴장이 불러온 나비 효과가 과연 어디까지 굴러갈지도 궁금해지네요. 다만 토트넘은 이번 시즌 경기들에서 특히 뒷심이 안 좋은 편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전반전을 리드하며 마친 경기 중에서 6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따라잡혔는데요. 6경기 전부 무승부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반전 경기를 리드하고도 후반전 따라잡히는 경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후반의 뒷심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다시 유나이티드로 돌아보면 유나이티드는 현재 리그 원정 경기에서 지난 시즌 리버풀 원정 이후 22경기째 패배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리그 역사에서 3번째 이룩인 리그 원정 경기 연속 무패 기록입니다. 오직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아스날과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아스날만이 이보다 많은 원정 경기에서 더 오랫동안 패배하지 않았죠. 다음은 양팀의 부상 및 결장자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은 2명의 선수 결장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차출되었다가 각각 부상을 당했던 벤 데이비스와 맷 도어티가 이번 경기에서 출전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외에 데니 로즈도 몸 상태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하지만 애초에 전력외로 취급되며 2군으로 강등된 만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유나이티드는 최대 6명의 선수가 결장할 수 있습니다. 힐존스와 앙토니 마샬은 무릎 부상으로 결장이 확실하며 에릭 바이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경기에 나설 수 없죠. 포그바와 레시포드 그리고 쇼는 모두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 출전했었지만 셋 모두 관리 차원에서 교체되면서 약간의 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관리 차원에서 안 배웠으므로 출전이 필요하다면 세 선수 모두 출전은 가능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양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의 예상 선발 포메이션은 4-2-3-1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현재 토비 알더베이러트, 세르지 오리에 같은 선수들과 마찰을 겪고 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들을 선발 명단에서 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각각 로든과 탕강가가 메꾸게 되겠죠. 중원부터는 일반적인 토트넘의 라인업을 따라가되 이런 경기에서 상대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데 특화된 라멜라가 조커로 기용되면서 경기를 안전 양상으로 만드는 동시에 밸런스를 맞출 것이라 예상합니다.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도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험난한 중원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전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식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프레드와 맥토미니로 중원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포그바와 브루노의 2명의 10번 체제를 유지하면서 토트넘의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치중할 것이라 보입니다. 마샬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고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상황에서 그린우드의 존재감에 아쉬움이 있는 만큼 공격수로는 카바니가 선발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 토트넘의 기본적인 전술 접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회피 4-2-3-1, 3-2-5 전술이라고 명명해 놓았는데요. 일반적으로 4-2-3-1 전형에서 라볼 피아나를 활용할 때 좌우 사이드백들이 전진하며 만들어지는 3-2-5 구조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접근은 같지만 현대적 전술의 구시대적 변주라는 표현처럼 무리뉴 감독은 그것을 공간론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곤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상체만 숙여서 어떻게든 공격을 하는 통에 제대로 힘이 실리지 않고 당연히 유효타를 위해선 서로 가드를 올리고 정직하게 주고받는 지공이 아니라 속공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이런 무리뉴의 전술적 접근은 특히 공이 없는 상황에서 확 티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공 소유권을 높은 위치에서 빼앗긴 상황에 대하여 대부분의 팀들은 높은 위치에서 압박 구조를 형성하여 볼을 탈취하고 그를 통해 재역습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패를 거두면 후방으로 복귀하여 대응을 갖추는 데 치중하죠. 그런데 무리뉴가 지휘하는 팀의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고안 그대로 섣불리 전방 압박을 시도하기보다는 물러서서 대응을 우선 갖추는 데 치중합니다. 그러면서 컴팩트한 두 줄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상대의 공격을 끌어들여 막아세우고자 하죠. 그리고 이런 수비 구조에서 볼을 확보했을 때 상대의 복귀 이전까지 최대한 빠르게 전진하여 공격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무리뉴의 전술은 발빠른 측면 자원의 역습 옵션에 대하여 크게 의존하는 편입니다. 대형 전개가 공격 상황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기에 공격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상대 수비 복귀 이전 찰나의 찬스를 노려야겠죠. 그래서 양팀의 눈여겨볼 선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홈팀 토트넘의 경우 해리 케인입니다. 유나이티드가 사이드백의 대인 수비 능력에서 강점이 있고
프레드와 맥토미니의 출전 시간을 조율해가며 체력적인 안배도 해놓은 상태이기에 토트넘의 측면 속공 역습이 마냥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유나이티드의 수비 구조에서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것이 케인입니다. 케인이 슬쩍 미드진에 가담하며 침투하는 선수에게 측면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고 중앙에서의 피지컬 경합도 가능한 만큼 변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유나이티드의 전술 핵심은 맥토민입니다. 최근 브루노의 폼이나 포그바의 패스 정확도 문제를 놓고 볼 때 유나이티드가 무리뉴의 템백을 상대로 고전할 요소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그 템백의 바깥에서부터 밀고 들어와 변수를 만드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에 가장 적합한 스펙을 갖춘 선수가 바로 맥토민입니다. 동시에 중원에서 난전을 이끌어가며 흐름을 끌고 올 수 있는 선수 역시 맥토민이죠. 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던 만큼 토트넘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경기가 치러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무리뉴의 시대착오적 전술에 패배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유나이티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선 이런 일정 속에서도 경기를 잡을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줘야죠. 캐선 듀오는 분명 막강하게 날이 별인 칼이지만 그것을 쓰는 칼잡이가 명검을 명검답게 쓰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소샤르 감독은 이번 경기의 중요도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라나다전에서 로테이션을 적절히 가미해가며 선수들의 체력 상태를 관리해주었죠. 토트넘에게는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에게는 질 수 없습니다. 그게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준 남자 정진이었습니다.